네, TVN 초대석 시간입니다. 민선 7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울산 열린시민대학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자, 울산 열린시민대학 지난달 5월 첫 강좌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과 함께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울산 열린시민대학을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이 열린시민대학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첫 아이디어를 내는 시작부터 함께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유니스트 울산과기원 교수를 10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은퇴를 한 후에 포항공과대학에 가서 다시 2년 반을 이런 분야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기는 거꾸로 학습이다. 플립드 러닝이라 하는 게 사실은 제가 한국에 그런 개념을 도입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울산시에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해서 민선 7기에서 요걸 공약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교수로 지내시면서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아셨고 이 열린 시민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까지 또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다니는 그 대학과 뭐가 좀 다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예, 우선 저희가 그 타이틀에서 열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열렸나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이제 기존 대학은 우선 들어가려면 입학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입학을 해야 수능도 되고, 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학부도 자기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수강 신청을 해야만 됐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는데 열렸다는 건 그런 절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학하는 절차가 없고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나이든 학벌이든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건 물론 그분의 책임이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렸다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학은 학비가 좀 있잖아요. 예. 열린시민대학은 학비가 좀 있습니까? 저희는 산무 학교를 지향합니다. 산무, 없을 무. 예. 세 개가 없다는 건데 첫 번째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가 없고요. 예. 두 번째는 학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일 좋네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언제든지 참여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민대학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제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좀 반응이 어땠나요? 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엔 12월에 2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정말 잘 될 수 있을려는지 그런 이제 정말 문자 그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가 사실은 4월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좀 연계돼서 5월 4일 날 개강을 해서 저희는 한 학기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이면 이제 첫 1학기가 이번에 끝이 납니다. 졸업식 같은 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따로 졸업식은 없고요. 저희는 이수증, 저희 학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수증 주는 수료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요즘 자제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좀 다 차질이 생겼죠. 예. 그래서 7월 4일 날 종강을 하고 7월 18일쯤 수료식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이제 그렇죠. 언제든지 요즘 상황이 잘 바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온라인 강의만 있는지요? 오프라인 강의도 있는지요? 저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부분은 요즘 특히 원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전반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은 뭘 하냐면 저희가 학습 자료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하겠느냐?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그 이제 그런 걸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대담하는 걸 밖에 PD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도 이제 그 읽어와라. 그러면 안 읽어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플랫폼 상으로 학생들이 그 학습한 걸 전부 다 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습을 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마치고 거기서 자기는 지식 습득가 끝나도 되고 내가 이걸 실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즉 주말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코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교수가 없는 게 저희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교수가 없다는 건 달리 말하면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수 강사하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는 자기 주도적으로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오프라인 오면 저희는 코치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배운 거를 실제 한번 해보세요. 코치는 있군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9764번님이 아까 교수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한테 배우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좀 관심이 있게 또 문자가 오셨거든요. 자, 그럼 그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들이 그 강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강의를 해서 올리니까 학생들이 그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올려놨더니 자기가 50분 강의하는 게 20분 만에 다 끝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학생들은 그걸 또 2배속으로 보니까 10분 만에 끝나더라. 사실 수업의 의미가 조금. 그래서 50분 강의가 10분 만에 끝나는 이게 강의가 되겠느냐. 어떤 교수가 그런 이제 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즉 지식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그 모바일이나 이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가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교수님 강의하지 말고 그냥 올려놓으면 내가 공부할게요. 내가 알아서 습득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가 끝은 아닌 건 다 압니다. 그걸 보고 와서 토론도 하고 싶고 질문도 하고 싶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예전에는 이게 한 교실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가 강의하면서 질문도 하고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학생도 답변하는 사람이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처럼 이걸 분리해서 하면 지식 습득을 자기가 2번이든 3번이든 그 2배속으로 해서 빨리 보든 그건 학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그 지식을 배우고 들어오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해봐라. 자기가 배웠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좀 더 역량을 키워나가는 이게 소위 말하는 미래교육에서 말하는 역량 기반의 교육입니다.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옛날처럼 서울대학 출신입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기준이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위를 보지 마라. 학교를 보지 마라. 전공을 보지 말라. 그럼 뭘 바라는 얘기냐? 뭘 할 수 있는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게 역량 기반의 교육입니다. 저희의 모델은 바로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울산 열린시민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건 것 같아요. 어떤 강의들이 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 AI, 빅데이터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직업이 엄청나게 사라진다. 직업이 엄청나게 사라질 것이다. 의사도 상당수가 이제 필요 없고 변호사, 계리사 이런 분들이 필요 없다. 이런 기사를 많이 읽어보셨죠.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관련 분야의 직업들입니다. 지금 이제 요즘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 울산시도 송 시장님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이 뭔가 이게 달리 말하면 데이터 기반의 어떤 기술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빅데이터 이런 걸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준비를 좀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실무 인력 울산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일자리가 근데 지금 대학들이나 기존의 교육기관은 이런 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든지
정말 대학생이든 뭐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새로운 이런 그 필요한 디지털 기반에 관련된 거를 미국에서는 이걸 데이터 과학이라는 표현을 예. 해서 새로운 학문을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지금 TVN 울산 매거진, 지금 TVN 초대석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열린 시민대학에 대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2부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교통정보 먼저 전해드릴게요. 황인정 캐스터. 네, 이 시각 울산 시내도로 위로 곳곳으로 이동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명륜로를 따라 태화로터리에서 태화로 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줄 길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같은 도로 위로 우정성경 아파트에서 태화로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길게 묶였다 풀리고 있습니다. 봉월로를 따라 봉월 사거리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아직까지 큰 정체 불편은 없는 모습이고 중앙로를 따라 시청 사거리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이동량 꾸준한 모습 살펴집니다. 이어서 두항로 위로 두항사거리에서 회고개 교차로 쪽으로 서행 흐름 살펴지고 신목로터리에서 울산 요금소 쪽으로 부분적으로 서행 흐름 살펴집니다. 대학로를 따라 세정사거리에서 신목로터리 진입하는 길로도 신호대기 시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속도로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울산고속도로 위로 울산 방향으로 언양 분기점에서 사연교를 지나 울산 분기점 닿기까지 막힘없이 지날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부산 방향으로 서울산 나들목에서 통도사 나들목 쪽으로 흐름 좋습니다. 더지나 양산 분기점 15.2km 갓길에서는 화물차 고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 참고 운전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작업 구간 없이 서울산 나들목에서 언양 분기점을 지나 경주 나들목 쪽으로 막힘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는 중대 범죄잖아요. 그럼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전화 052-704-7474번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있다면서요?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상정보 보호는 물론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정정당당 산재보험. 노동자의 든든한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우리 지역 울산에도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협동조합에서는 간병사업과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내 가족처럼 어르신 가정의 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좋은 아침 재활운동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어르신과 따뜻한 행복을 나누는 울산의 사회적 기업 두드림 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네, TVN 초대석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 좀 잠깐 드리면요. 울산에서 운영을 하는 울산 열린시민대학. 지난달에 첫 강좌가 시작이 돼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열린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열린시민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예, 예. 열린시민대학 취지는 참 좋지만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러한 배움을 좀 제공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울산만의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럼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그 서울에 가면 서울 자유대학 시민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크게 한 데가 경기도, 대전 같은 데는 시민대학 자체가 굉장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하고의 차이점은 그쪽에서는 온라인 교육만 하든가 오프라인 교육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예.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도 뭐 지금 사이버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학에 가서 듣거나 딱 선택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 두 개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무 교육들이 많은데 이거를 온라인으로만 듣다가 내가 진짜 좀 실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실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아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러한 그 수업들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강의들도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는 예. 데이터 과학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컴퓨터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건가요? 예. 제가 조금 설명하면 데이터 과학,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는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거는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하드웨어 쪽이니까 그쪽이 눈에 보이고 빨리 쉬우니까 그쪽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를 응용하는 거는 전 영역에 다 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뭐 심지어 뭐 음악을 하시는 분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데이터 과학이 세 분야로 나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통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예.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툴이 다릅니다. 도구가 다릅니다. 음. 그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이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분석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R이라는 그 통계학 그 툴을 씁니다. 도구를. 근데 지금 그 수학이나 통계학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어떤 전문 영역, 자기가 그걸 가지고 전문 직업을 하려는 분들이고요. 예. 그 외에 제가 생각할 때 뭐 98%의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전문 영역을 하는 분은 아니고 뭐 은행원이든지 뭐 역사학자든 뭐 어디든? 의사든 모든 분들은 지금 뭐 방송국이든 이런 데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도 필요하죠. 이런 분들은 그 도구를 엑셀을 씁니다. 엑셀은 누구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숙하죠. 그럼 다 익숙한데 이제 현재는 엑셀을 그냥 어떤 그 데이터를 다루거나 이런 용어로만 쓰지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한다는 개념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엑셀을 먼저 배우고 나면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아까 제가 말했듯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그다음에 수집한 거를 정리하는 거,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시각화하는 일, 이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엑셀을 가지고 기본적인 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올라가면 좀 더 고급화된 툴을 써야지만 그러나 실무적인 일은 엑셀을 가지고도 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법을 배워야 툴을.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인 데이터 과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주로 지금 포진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앞선 기술들을 배웠어요.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울산 열린시민대학에서는 이걸 그냥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무형 인재 양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좀 연계가 좀 됩니까? 예. 현재는 사실 그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직업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특히 울산에는 더 그렇죠. 울산 전통적으로 아시면 산업도시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었고. 네. 더구나 IT 기반의 어떤 교육, 그런 그 벤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탈바꿈이 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악순환 구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또 여기서 그런 산업이 안 일어나고 수요가 없으니까. 멀리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울산에서는 안 되니까 뭐 판교나 대전으로 가야 되고. 이제 기업들이 에러가 그런 데 있었거든요. 인구 유출이 좀 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실무 인력을 기르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행히 정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 뉴딜을 이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울산에서도 그런 산업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시에서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산업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곧 울산의 발전과도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열린시민대학에 이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달 5월에 첫 강좌를 시작했는데 대충 몇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이제 하는데
저희 웹사이트에 ulsan.ou.kr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예. 등록만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1기에 1,000명이 조금 넘게 한 1,014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오는 분들요. 오프라인에 오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한 1,100분 정도가 되네요. 합치면요. 예. 아니 온라인 오신 분들 중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오시니까 분들이니까 한 예. 1,000분 정도. 예. 야, 연령대는 보통 어떤가요? 저희는 예. 그 연령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네. 심지어 누구나. 예. 그 어떤 그 44세 되는 주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하나는 9살이고 하나는 14살입니다. 오. 예.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듣는데 같이. 이게 뭐 다른 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걔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up to you.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도 그만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열린시민대학의 장점은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겠다.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못 따라오면 그렇죠. 뭐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장점은 요번에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시라. 오, 그러네요. 예, 기회를 무제한 주겠다. 예, 그래서 요번에 좀 하다가 뭐 어떤 형태로서 요쪽에서 끝나고 예.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해서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겠다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9764번님 당장 열린시민대학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열린시민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금년에는 3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네. 5월 달에 이제 1기를 이제 마치고 시작해서 마치고 나면 7월에 그리고 10월에 이렇게 2기, 3기를 개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기, 3기 계획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가면은 그럼 뭐 신청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건지요? 예. 울산 시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그 이제 통계를 보면 예. 그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의 한 67%, 한 70% 정도가 울산 시민이고요. 네. 울산 시민이라기보다 울산에서 접속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서울, 부산. 그래서 전국에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 30%는. 예. 근데 놀랍게도 캐나다와 미국, 중국에서도 심지어 접속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움의 저희가 열정이. 열린 시민대학이라 하지만 저희가 울산에만 제한되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나 듣게 해주고 저희가 그거는 뭐 오픈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오프라인에 오는 데는 이건 아무래도 울산에 있어야 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보니까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멀리서 그래서 오시는군요. 제가 뭐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구에서까지 오시냐? 네. 그랬더니 대구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온다. 질 좋은 강의니까 예. 내가 듣겠다 해서 예, 예, 멀리서도 예. 오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이번에 개강한 수업들은 7월 14일에 예. 종강을 한다고 하셨죠? 7월 18일에. 7월 4일에 종강을 하고 18일에 저희가 수료식을 하는 걸. 예. 네, 올 하반기에는 또 2, 3기 과정이 계획돼 있으니까요. 울산 열린시민대학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발전연구원 임진혁 원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갑니다.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자, 윤신의 노래입니다. 공부합시다.